네, 지난 3일 금요일입니다. 고검장 회의 또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이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경희대 교수, 김대현 전 주간조선 기자, 전혜연 전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 이거는 검찰 쪽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윤 총장 의견을 낼까요? 아니면 하루 이틀 좀 삭혔다가 뭐 어떤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자, 뭐 형식적입니다만 이미 저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형식적이지만 오늘 보고를 받게 되니까 보고를 받고 나서 당연히 반응을 내놓겠죠. 아마 오늘 중으로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상한 대로 1차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안, 또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정치권 출신 인사가 특정 정파의 어떤 이해를 담아서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도 있고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치가 검찰 수사를 흔들 수 있는 개입의 여지가 남는 이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걸 검찰총장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리더십은 지금 어찌 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휘하 조직의 통솔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무리하고 혹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장관이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수사 중인 내용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이 정부가 만든 공보 준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 이런 걸 볼 때 정권에 계속 부담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는 조금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정치에서 독립돼야 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에서 과연 장관이 이 핵심적 사안을 잘 지켜가면서 검찰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군요.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추진을 하느냐 이런 비판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에서는 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안도 야당이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부당 혹은 위법성의 어떤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이 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리전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 혹은 친정부 인사들이 추 장관을 옹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나 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럼 대리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검찰총장의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조금 좀 뭐 지키는 그런 뭐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 사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퇴에서만.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일부 야당 인사들이 강하게 뭐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당연히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법무부가 검찰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거는 공수처가 앞으로 신설됐을 경우에 과연 지금 법무부와 검찰보다 더 상위 관계 혹은 하달 관계 이렇게 돼서 정권의 하수인격으로 공수처가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과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대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문제 또 인사청문회 놓고 여야 간 격돌 예상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 편향 인사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에서는 뭐 송곳 검증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뭐 그에 앞서서 미래통합당이 빈손으로 국회를 복귀했다는 점에서 제 낯이 다 뜨겁습니다.
복귀 일성 또한 지금 선전포고식으로 지금 내놨는데 인내도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인사청문회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내정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어쨌든 국민 상당수가 평화와 대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색깔론,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대북 송금 특검에 관여했었다거나 아니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전대협 출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라고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했을 경우에 또 보수 진영이 오히려 이제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여전히 이 공론의 장에 나와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냉정하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당사자 내정자의 말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 끌어낸 말을 빌미로 해서 향후에 있을 저자세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따지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보수 정당에서도 조금 좀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대북 문제를 사실 올인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핵화와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한 이 비판을 하되 대화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비둘기파가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 30, 40대는 우리는 집도 못 사게 대출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 40대 집 없으신 분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불만이고 또 집이 있는 분들은 아니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만 많이 오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정말 그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다주택자 공개한다고 해서 악화된 여론이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뭐 돌아서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줄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자꾸 세금만 매겨서 가진 자를 때리면 가격이 다운되거나 혹은 집이 없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쉬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아직도 청와대의 부동산을 담당하는 이 실무진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념적 편향을 걷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분리해서 가진 자를 열심히 때려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누가 가졌느냐?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가졌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전환한다. 근데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담당해왔던 책임자는 당연히 교체해야 하고 새 정책을 시도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